안녕하세요. 그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열심히 현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얘기하면 TMI이고 재미없으니까, 그러면 오랜만에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가 이거 언제 만들었더라? 한 작년에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가끔 일하다 보면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은 좀 큰 사이즈의 종이가 필요한데 이렇게 A4지에 이렇게 낱장으로 기록을 하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해서 노트를 만들고 싶어서 우연찮게 이렇게 이 PVC 커버가 A4 사이즈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번 사볼까 하고서 이제 연습 삼아 만들었는데요. 근데 두께가 좀 많이 얇아요. 한 10m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게 70g짜리 모조지인데 인더페이퍼몰에서 구매를 했던 것이고, 제가 예전에 이 종이를 그 A4를 사가지고 제가 이 종이로 잉크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예전에 이건가? 잠깐만요. 요건가? 인더페이퍼몰. 네, 인더페이퍼몰에서 이게 23년도쯤에 요걸 처음 사가지고 제가 잉크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잉크 테스트 했을 때 뒤에 배임도 별로 없고, 번짐도 없고, 거미줄 현상도 없고 해가지고, 요게 좋아가지고 A4도 샀었어요. 그 A4를 사는데, 이게 이제 배송료가 있으니까, 좀 이번에 살 때 좀 많이 사둘까 하고서 그때 A4 천장에다가 그 A3 500장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A4 같은 경우에는 잉크 테스트도 안 했고 A3도 안 했는데 지금 얘가 같은 종이거든요. 근데 느낌이 좀 다른데요? 어라,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인데. 살짝 차이가 있는데요? 요게 더 부드럽고 약간 쫀쫀하고 약간 질이 더 좋거든요. 제가 한솔 재질로 추정을 했었는데 이제 이유가 그 포장을 했을 때 위아래의 간지가 한솔 재질이라고 써 있었어서 제가 추정을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이거 받았을 때 한솔 재질이라고 되어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부드럽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얘랑은 느낌이 사뭇 달라요. 얘는 약간 그 고쿠요 종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평량도 같은데 얘가 더 거칠거칠하네요. 느낌이 좀 다르다. 어쨌든 이 A4 사이즈의 노트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요게 지금 너무 얇아갖고 조금 두껍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최대한 이 A4 사이즈를 살리려고 진짜 조금만 잘랐거든요, 이쪽을. 그러다 보니까 두께가 좀 많이 얇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TMI를 하자면, 제가 10년 동안 일을 했던 그 자료를 보관하는 외장 하드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실수로 다 날려먹은 거예요, 10년치를. 그래서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끔 제가 일할 때 자료 찾아보거나 할 때 그걸 이제 종종 보는데 다 날려먹고 없어서 진짜 필요한 자료들을
기록을 해놓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좀 얇고,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얇은 실로 했기 때문에 좀 빽빽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연구 노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크랩도 해야 되고 해서 좀 빽빽하지 않았으면 하는 느낌이 있어서 다시 하나 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네, A3 500장이고요. 이게 조금 더 거칠거칠하거든요, 느낌이. 저도 이거 구매해놓고 딱히 이렇게 그냥 노트 하나 만들어 보고 그냥 놔뒀던 상황이라서 잉크펜으로 조금, 요거는 온라인 볼 만년필이거든요. 그리고 안에는 온라인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좀 많이 써가지고 없네요. 그리고 요거는 베일리 라이크 크로스펜인데요. 여기 안에는 그 크로스 그 잉크가 들어있습니다. 크로스 잉크가 요 카트리지 안에 있고요. 요거 넣었습니다. 요거는 엠립이고요. 느낌은 되게 좋네. 원래 이 만년필이 되게 뭐라 하지? 버터 질감이라고 하나요? 되게 부드럽고 쫀쫀하고 그런 느낌이면서 되게 좋아요. 이런 필감은 저도 처음이어서 저가인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거미줄 현상은 여기 온라인 잉크는 살짝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플래티넘. 이게 플래티넘 3,000원짜리였나? 아니다, 9,000원짜리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회사에서 막 쓰려고 구매를 한 건데, 플래티넘 잉크가 웬만한 종이에다가 써도 뒤에 베임이나 거미줄 현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까만 잉크가 좀 많은데 구매를 해야 되나 하다가 네, 이거 구매를 했습니다. 요걸 넣은 거예요. 지금 원래 거는 기존 거는 다 쓰고 요거를 여기 안에다가 다시 리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되게 자주 제가 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아끼지 않고 쓸 수 있는 편하게 그런 펜이어서 좋습니다. 요 정도 하고 지금 여기에는 펠리칸이 들어 있습니다. 펠리칸 브릴리언트 블랙. 거미줄이 있습니다. 거미줄이 있네요. 요건 거미줄이 있고. 펠리칸 베임은 완전 심하고요. 다른 거는 온라인도 조금 있긴 합니다.
이게 거미줄이 있는 펜은 다 뒤에 베임이 있네요. 그리고 플래티넘이랑 크로스 만년필 잉크는 괜찮네요. 잘 버팁니다. 네, 나쁘진 않네요. 이렇게. 네,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종이 질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요? 이걸 만져보고 나니까 얘가 안 좋은지 확 티가 납니다. 이게 진짜 부드럽고 너무 좋은데 느낌이 확 다릅니다. 뭐 어쨌든 그 기록용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플러스펜, 요건 뭐 어디에 써도 다 썼나 벌써? 원래 요거는 라이너 캘리그라피 펜인데요. 요 정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아이고. 네임펜. 네임펜은 안 되겠네요. 종이가 엄청 그 조직이 되게 빼곡하게 이렇게 있는 느낌이 아니고 좀 약간 물에 잘 젖는 휴지 같은 느낌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할까? 이게 그냥 좀 그러네요. 그래도 형광펜은 잘 버티네요. 완전 흡수해가지고 뒤로 확 젖을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진 않네요. 너무 거칠해요. 종이가 거칠거칠합니다. 네, 거미줄 살짝 있고요. 네, 베임이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제가 주로 크로스랑 요 플래티넘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만년필 쓰기에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이게 지금 엠립이고 되게 흐름이 많거든요. 나쁘진 않거든요. 제가 이 두 개의 잉크를 산 이유도 뒤에 베임이 많이 적고 어느 종이에다 써도 거미줄이 별로 발생을 안 하고 그래서 구매한 거기는 한데요. 네, 뭐 볼펜으로 써도 되고 하니까요. 뭐 만년필 전용 종이로 구매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이걸 바랬는데 분명히 똑같은 미생 모조지 70이라고 써 있어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 딱 그 판매 피드 클릭을 하면 거기에 이제 딱 나와요. 뭐 B5, A4, A3, 뭐 A6 뭐 이런 A6는 아니겠구나. 아무튼
규격별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게 옵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옵션에서 똑같이 제가 이거 B5를 산 것이고 A4를 산 것이고 A3를 산 것인데 이렇게 질감이 다른가? A4 한번 볼까요,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으쌰. 네, 이게 이 종이거든요. 여기 이 종이거든요. 이때 이거 23년도에 샀을 때 딱 요렇게 온 거예요. 지금 요게 이제 아직 제가 뜯지 않은 요 상태. 요 종이란 말입니다. 엄청 질이 좋고 같은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그 간지가 없죠. 포장 그게 없어요. 얘도 없거든요. 한번 이거 뜯어볼게요. 제가 이거 사고 나서 뜯지를 않아서. 제가 이걸 보고서 아낀다고 안 쓴 건데, 이러면 아낄 필요가 없는데. 덥다. 아, 얘랑 똑같아요, 느낌이. 어이, 이럴 수가. 다릅니다. 아이고. 이게 보니까 색도 좀 다른가? 오, 색도 좀 달라요. 색도 달라요. 얘가 조금 더 허해요. 얘는 많이 미색인데. 아닌가? 맞나? 으쌰. 그쵸? 색이 다르죠? 아, 네. 색이 달랐네요. 같은 곳에서 제작된 게 아닌가 봅니다. 이게 이 인더페이퍼 몰에 가면 이걸 살 때 그 원산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 모조지들은 다 그래요. 인터넷에서 모조지를 구매할 때 정확하게 원산지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같은 종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이게 처음에 제가 이거 받고서 한샘 간지가 없네, 한샘 종이가 아닌가? 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질감이 확실히 차이가 있고 색상도 차이가 있고,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일단 제가 이제 연구 노트 만들 거니까요. 뭐 만년필 전용 종이는 아니니까 라고는 하지만 되게 아쉽네요. 뭔가 이야, 느낌이 너무 다른데요. 이거 거미줄 있습니다. 아이고. 거미줄이 있고 배임도 살짝 의심이. 이게 엠립이라 그런가? 와, 배임이 어마무시하네요. 플래티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플래티넘 이 잉크는 진짜 너무 좋아요. 정말 그 공시생들이나 수험생들 뭐 만년필로 이제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논술 같은 거 써서 제출할 것 같으면 이거 좋은 것 같아요. 플래티넘이 정말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네, 너무 좋네요. 플래티넘은 뭐 이 펜은 어디다 갖다 써도 다 좋은 거라서. 잉크가, 그러면 뭐 잉크 테스트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요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 몇 개 샀거든요. 4개를 샀는데 한 개당 2,300원? 2,500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B5도 아니다. 그 A5 사이즈도 구매를 했는데요. 그거는 1,900원이었고 얘는 2,000 얼마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오래전에 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친구를 주고 하나는 이제 제가 쓰려고 놔뒀는데 이게 좀 얇아서 요거를 좀 두껍게 하려고 합니다. 연구 노트니까 아마도 저거보다는 좀 두꺼워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요거 한 개, 2개 더 있네요. 한 3권은 만들 수 있겠어요. 제가 그때 몇 개를 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는 뭐를 어디서 샀냐면 쿠팡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치수를 정해 볼게요. 책등을 요거보다는 살짝 두껍게 할 거니까 한 15mm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이 표지 포함해서 10mm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 15mm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 등을 15mm로 맞추고요. 여기는 이제 재단기로 얘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여기가 좁아지게 될 거잖아요. 그만큼이. 그러면 2.5, 2.5가 여기가 이제 짧아지겠죠? 그런데 일단 먼저 재본을 해 놓고 이제 맞춰서 자르면 저는 이제 재단기가 있으니까 재단기로 한번 맞춰서 자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5장씩 접어 줄게요. 지금 얘가 요게 둘, 넷, 8묶음이거든요. 그러면 한 15묶음 한 5장씩 여러분들은 취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취미가 좀 많은데요. 게임도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롤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12시까지 롤 경기를 보다가 원래 아침부터 영상 촬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원래는 9시부터 T1 경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8시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막 보느라고. 원래는 촬영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고 하려고 했었는데요. 경기가 5판을 꽉 채워서 하는 바람에 좀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T1 경기를 보고 왔다는, 네, 이겨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롤을 하지는 않아요. 롤을 할 순 없습니다. 그게 참, 롤을 이렇게 경기는 보는데 게임은 할 수 없어요. 제 주변에 게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 설계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다루니까 되게 게임들을 다 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근데 진짜 안 해요, 게임을. 정말.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게임 많이 하시나? 궁금하네요.
이거 제가 노트 만드는 거 유튜브 하려고 했을 때 살짝 고민도 했어요. 게임 하는 거 영상 찍으면 어떨까 하고. 이게 그냥 제가 게임을 잘하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게임 하는 걸 좋아해서 그냥 새로운 게임 발굴하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 하는 게 더 잘 맞으려나? 이게 노트는 어쩌다 한 번씩 만드는데 게임은 매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게임을 할까 고민을 했었지만 게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노트 만드는 것도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요.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 이 작업방에 에어컨이 없어서 너무 더워 지금 땀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선할 때 영상을 많이 찍어가지고 좀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살짝 현생이 조금 어질어질합니다. 그래도 잘 헤쳐나가야겠죠. 네, 원래 어려움이 있어야 성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대신에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지 성장을 하겠지만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사라지잖아요. 어떤 어려움도 사라지기 때문에 극복하지 못할 건 없다 라고 갑자기 이제 저에게 다짐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아까는 8묶음이었는데요. 2, 3, 4, 8묶음에 9개면 맞다. 제가 여기 책등을 좀 두꺼운 실로 쓸 거거든요. 이제 스크랩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러면 이게 책 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요게 지금 11mm 그러면 9개 12개 정도 해볼까요? 열두 묶음이고요. 한 13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mm 커버하고 실 두께 감안하면 한 15mm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묶음으로 하겠습니다. 12묶음이니까 그래도 양이 꽤 돼요. 너무 두껍게 했나? 스크랩 하면은 엄청 뚱뚱해질 것 같긴 하네요. 홀 작업을 해줄 건데요. 홀 작업을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쉽게 빨리빨리 할까? 고민이 되네요. 실은 제일 두꺼운 실로 하겠습니다. 이 초사도 아니고 나일론 실도 아니고 무슨 실인지 모르겠는 제가 영상에서 한번 리뷰를 했던 실인데요. 이 실이 거의 한
0.5mm 정도? 아닌가? 0.7mm 정도 돼 보이는데 되게 두껍습니다. 이게 0.4인데 요거에 한 2배 돼 보이는데 0.8 이걸로 하고, 자, 그러면 홀을 뚫을 건데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잘 안 보이는 요거 요 색으로, 이게 잘 안 보이려나? 뭐 그리고 직각자 이렇게 해서 먼저 15mm, 여기가 살짝 15mm 먼저 띄워서 위쪽 15mm 그어주고요. 이쪽도 15mm, 아이고, 요만큼 이렇게 그어주고요. 여러분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방법이 맨날 같으니까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다들 아시죠? 아시겠죠? 홀 작업은 다 해줬고요. 생각보다 너무 두꺼운데요? 3, 4, 5, 6. 6? 12개니까. 스티치를 첫 판 거는 드묶음을 같이 이 실은 도대체 뭘까요? 그 부키아트인가? 거기에서 구매한 건데요. 정말 신기한 실입니다. 얘가 잠깐만. 이게 이렇게 제가 그 하드를 날려먹고 그 자료를 정리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디스크 정리를 하다가 잘못해서 포맷을 시켜버린 거예요. 진짜 살면서 그런 실수를 해본 적이 없는데 와, 어디에 정신이 팔렸는지. 이게 여기가 아니네. 이런. 그래서 이제 하드를 이제 싹 다 날려먹고, 2테라였는데 외장 하드가 2테라짜리였거든요. 거기에 거의 한 잔여 용량이 한 30기가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거 좀 버리고 정리하자 하고서
이제 파티션을 여기 안 뚫렸네. 왜 안 뚫렸지? 이제 파티션을 나누다가 순서를 잘못 용량 분배 순서를 잘못하는 바람에 자동으로 이제 이게 리셋되면서 이제 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하다가 설마 하다가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다 날라갔다고? 막 이러면서 순간 진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자료가 있었더라? 중요한 게 뭐였더라? 하고서 이제 다시 이제 하드디스크를 딱 들어갔는데 아예 먹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오류가 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막 어떻게든 부팅을 하려고 막 이거저거 건드렸는데 결국은 그냥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와 어떡하지? 다행히 뭐 거기에 이제 회사 자료들이나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제가 10년 동안 살면서 공부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니까 뭐 없으면 아쉬운 건데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자주는 안 쓰는데 그래도 한 번씩 뭔가 참고하려고 할 때 이렇게 이제 찾아보고 바로바로 이제 꺼내서 쓰고 하는 그런 자료들도 많았었고 제가 이제 기획한 뭐 아이디어 같은 것도 있었고 막 그런데 와 이제 제가 저한테 이제 약간 옛날의 아이디어를 참고하려고 모아놨던 것들 있잖아요. 요긴하게 쓰는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다 사라진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따가 한 5분? 5분 동안 멘붕이었는데 또 생각보다 그래 지금부터 새로운 거 하면 되지. 그래. 왜냐면 이게 1테라가 넘어가면요 자료를 정리하는 게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잘 됐다. 그냥 어차피 필요 없는 것도 많았고 그거를 또 찾아가지고 지우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다 지워진 거 시간 쓸 일 없겠네. 이제 앞으로 정말 필요한 것만 모아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신 승리를 했답니다. 정말로요. 와. 그래서 뭐 그냥 없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10년 치다 보니까 거기에 예전에는 막 사회 초년생 때는 이건 내가 진짜 중요한 거니까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하면서 막 고이고이 이렇게 저장해 놨던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진짜 사회 초년생 막 이때 설계 처음에 할 때 막 공식 같은 거, 설계 기법 같은 거 뭐 이런 거 자주 쓸 거야. 이건 진짜 킥이야 막 이러면서 고이고이 막 이렇게 이쁘게 막 정리해놨던 것들이 있는데요, 도면이. 근데 한 번도 찾아보질 않아가지고 그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우지는 못하고 언젠간 쓰겠지. 이건 그래도 내가 잊어버리면 곤란하니까 이건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이건 지울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이 많으니까 딱히
딱히 그렇게 아쉽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또 이렇게 쿨하게 그냥 잘 가.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래, 그동안 지워지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 지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꾸역꾸역 갖고 있었다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홀가분했어요. 그게 날아갔는데. 그게 이제 정신 승리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되게 그 하드에 꽉꽉 차 있는 자료들이 뭔가 되게 저는 그게 스트레스였나 봐요. 왜냐면 정리도 제대로 안 되고 막 진짜 정말 중요할 때 자료 찾아보려면 이게 용량이 많으니까 시간이 더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새로 그리지 뭐 이런 거 막 그런 거.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찾아보지 않았구나. 왜냐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뭐가 중요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지우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그게 또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자주 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마도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건 제가 너무 쉽게 쉽게 해서 그게 막 그렇게까지 중요한 포지션에 이렇게 저장해야지만 되는 포지션이 아니고 제 이제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어떤 루틴이 돼버린 그런 것들이 되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자료들이 굳이 없어도 될 만큼 이제 능력이 좀 향상이 됐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냥 아쉽긴 했는데 그렇다고 막 생각보다 막 힘들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건 거기에 이제 그 같이 일했을 때 그 동료들이랑 같이 뭐 이렇게 사진 찍었던 거나 이렇게 프로젝트가 완료가 돼서 이제 제품이 이렇게 나갔을 때 다 같이 이렇게 서가지고 제품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찍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날라가서 살짝 아쉽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핸드폰에 업무가 연동돼 있어가지고 계속 이게 데이터를 옮기고 지우고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드에다가 다 옮겨놓고 정리는 안 하고 바쁘니까 막 그랬었는데 네, 그게 그냥 한순간에 정리고 뭐고 없이 그냥 싹 다 삭제로 정리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연구노트 만드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 약간 이게 그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을 그냥 이렇게 딱 정리를 그러니까 잊어버리지는 않는데 정리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기록하고 싶은 그런 거여서 네. 그래서 이제 만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디지털은 진짜 오히려 많은 양을 이렇게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저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생각보다 그거를 막 이렇게 되게 어떤 내 머리에 의존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머리에 남아있는 것보다 남기려고 하는 습관이 별로 안 생기는 느낌? 옛날에는 친구네 집 전화번호도 다 알고 친구네 어머님 이름도 알고 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핸드폰이 생기고 하니까 진짜 핸드폰을 놓고 어딘가를 가면 정말 어디다가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간
디지털보다는 그냥 스스로 하나씩 더 기억하는 게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점점 머리를 안 쓰는 것 같아요. 분명 예전에는 다 기억했던 것들, 굳이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기억했던 것들. 저는 계좌번호도 한 3, 4개씩 다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플 들어가면 딱딱 나오고 그냥 공유해버리면 되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순간 저 그 하드 잊어버리고 멘붕이었을 때 딱 먼저 생각한 게 거기에 뭐가 들어갔지?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안에를 들어가서 휘젓고 다녀야 아 이게 있었지 이런 거지, 아니면 검색을 해서 찾아내는 거지, 막 제가 막 어느 드라이브에 무슨 명으로 몇 월 며칠에 저장을 했지 이런 거 기억 하나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그거부터 생각이 났어요. 와, 나의 기억력은 정말 이제 무슨 정말 필요 없어져서 스스로가 기억을 안 해서 되게 도태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네. 그리고 제 그 업무 노트 중에 지금 이 연구 노트에다가 제가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할 건데 그 업무 노트에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이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막 회사에서 아 그때 언제 그거 뭐 했었는데 그 몇 년이더라 막 이런 식으로 기억이 안 나니까 막 그걸 다 뒤적뒤적해서 찾아서 하고 그랬는데, 이게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외장 하드에 있었던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보다 기록해서 써놨었던 기록들을 더 잘 활용을 해요. 일을 하다 보면은 기록을 한 걸 더 많이 찾아보고 그게 더 기억이 잘 남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노트 하나에다가 어떻게 얼마나 어떤 것을 기록해야 될지 아직 생각은 안 했는데요. 그건 일하면서 차차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또 반대로 했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궁금하네요. 다들 그런 기록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저는 그 기록러는 아니거든요. 기록을 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기록법도 잘 모르고 그냥 중구난방인데, 이렇게 회사에서 주변에서 보면 자꾸 제 파일들이나 노트나 뭔가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진행 이런 어떤 문서들이 자꾸 사라져요. 사라져서 보면 뭐 대표님 자리에 가 있거나 뭐 이사님 자리에 가 있거나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왜 자꾸 가져가시냐고 남의 거를. 그랬더니 막 잠깐 봤어. 어떤 것 때문에요. 그래서 됐어 해결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살짝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회에 한 3년 차? 3년 차 때는 이제 뭔가 내 거를 훔쳐가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힘들게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일한 업무 어쨌든 성과잖아요. 그 성과는 아니고 이제 어쨌든 결과물인데 그거를 막 가져가가지고 막 참고하고 써먹고, 아무리 상사라지만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한 5년 차쯤에는 이게 하도 그게 이제 반복되니까 그냥 놔뒀는데, 이게
제가 이제 휴가를 가거나 이제 제가 부재 중일 때, 장기간 부재 중일 때 다 그거 보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안 하시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예전에는 막 한 3년 차 때까지는 제가 쉬는 날에도 계속 전화가 오고 막 이거 어떻게 됐지? 그거 어떻게 됐지? 뭐 이러면서 그 자료는 어딨나? 뭐 이러면서 전화를 계속 하셨어요. 쉬는 날에도.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상관없이. 그게 또 10시까지? 그렇게 전화를 하셨었는데, 왜냐면 자기들은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쉬니까 전화를 하셨었는데, 한 4, 5년 차 되니까 이제 제가 이게 이제 기록을 그 업무 관련된 자료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싹 해놓으면 그냥 그거 가져가서 이제 전화 안 하세요, 저한테. 그냥 그거 파일 하나만 싹 가져가셔가지고 그냥 뭐 필요한 거 쓰시고 뭐 거기 다 안에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아, 이게 내가 편하구나. 어쨌든 이 기록물들이나 자료들은 내 게 아니잖아요. 회사 거잖아요. 저는 회사에 돈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아, 이게 뭔가 내 거를 막 함부로 가져가서 막 쓰네, 기분 나쁘네, 이게 아니게 됐어요. 왜냐면 쉬는 날이 저한테는 더 중요해요. 쉬는 날 전화 오면 정말 싫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파일에 그냥 정말 오만 것을 다 갖다가 제가 다 정리를 해요. 명함부터 연락처부터 일정부터 해갖고 그냥 제 파트 아닌 것까지 싹 다 정리해가지고 한 파일에다가 막 구겨 넣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이제 이사님, 대표님, 뭐 부장님, 뭐 아니면 이제 제 아래 후배들도 이제 그거 보고 그냥 던져주고 그거 참고해서 하세요 이렇게 그냥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드디스크에다가 딱히 뭘 저장을 안 하려고 해요. 지금은 그냥 다 기록물로 문서화해서 그냥 문서로 저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드를 날려먹고 나서. 네, 이렇게 제보는 끝났고요. 생각보다 그 실이 두꺼워서 책 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많이 두껍죠? 괜찮긴 한데 이게 지금 처음에 15mm 예상을 했었는데 17mm 정도? 18mm?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먼저 면지를 붙여줄게요. 이걸로 얘는 또 왜 이렇게 얇지? 이건 되게 얇네요. 살짝 두께감이 있는 얘가
120 이상? 220? 180?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A3인데 일단은 반 접어줄게요. 원래 살짝 작지 왜? 뭐 괜찮습니다. 살짝 짧은데요. 이렇게 붙여줄 건데요. 풀로 붙이면 얘가 종이가 좀 얇아서 울 것 같으니까 양면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양면 테이프 긴 거. 오, 요 기네요. 요거를 한 5mm 정도 두 개 잘라줄게요. 그리고 요렇게 책등에 본딩 작업 해줄게요. 책등은 이걸로, 요거는 엘머스 다목적 글루고요. 잘 스며들게 요 엘머스 글루는 그 무독성이에요. 그래서 굳이 붓 같은 걸로 안 해도 인체에 무해하니까 이제는 이제 하다 붓 꺼내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정말. 그러면 아직 덜 말랐으니까요. 요거 마르는 동안에 그 마분지랑 양면 시트 재단해 줄게요. 요 마분지는 350g짜리고 요 양면 접착제를 재단해 줄게요. 그냥 바로 자를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맨날 안 된다 하면서 계속 이러고 있네요. 덜 말랐지만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덜 말랐는데요. 제가 요즘에 책등을 마스킹 테이프로 다 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스킹 테이프가 접착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접착제를 도포한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를 하면은 되게 잘 붙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마스킹 테이프를 요런 거 하얀 거 붙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제 나중에 여기 표지도 꾸밀 거라서 하얀색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마스킹 테이프 좋아요. 그래서 전 요즘에 마스킹 테이프로 책등을 다 마감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앞쪽을 많이 했다. 다시. 이게 수정하기도 편하고 좋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다시. 여기가 찢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진한 색으로 할게요. 흰색 말고. 그래, 하루라도 실수를 안 하고 넘어가는 날이 없군요. 까만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접착성이 남아있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살짝만 했어야 되는데. 네, 됐습니다. 그러면 재단을 해볼게요. 한 5mm 정도, 여기를 5mm 정도 자르면 될 것 같거든요. 5mm 잘라서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한번 넣어 볼게요. 오. 네, 짠! 완료가 됐습니다.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두께가 네, 요거랑 요 정도 차이. 그리고 여기가 두꺼워졌기 때문에 여기 너비가 좀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등이 좀 두껍고 해서 사이사이에 스크랩 같은 거 하면 높이가
좀 어느 정도 많이 뚱뚱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큰 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이렇게 A3 종이로 한번 큰 노트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이 많이 습하고 더운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